자, 이제 지도학습 알고리즘에 대해서 들어가 볼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크게 봤을 때 이제 우리 수업의 후반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수업에.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해놓은 것들이, 여태까지 앞에서 우리가 해놓은 것들이 얼만큼 대단한 건지 오늘 첫 번째 예제를 보시면은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자, 선형회귀 같은 경우는 선형회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이제 x 값과 y 값을 알려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a와 b를 추론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y가 3이고 x가 1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a랑 b의 값을 1이라고 추론해내는 이런 수식이에요. 근데 이 수식이 모든 경우에 다 맞아 떨어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a와 b의 값을 내가 2와 1이라고 세팅을 했을 때 그러면은 x 값이 2인데 y 값이 4라면 여기에 2하고 1을 그대로 세팅해 주면은 결과값은 5가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에 오차가 발생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잔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형회귀를 그려놓고 나중에 그래프를 그리면 내가 만든 방정식은 직선을 따라가도록 해야 되는데 실 데이터를 뿌려봤더니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모여 있더라. 그래서 이 차이가 이제 잔차. 이 잔차를 최소화하는 걸 목표로 해요. 반면에 이제 로지스틱 같은 경우는 얘도 선형회귀에서 나와요. ax 플러스 b인데 y 값을 처음부터 픽스를 걸어놓고 시작을 해요. 0 아니면 1로. 그럴 때 이제 x1 그리고 cx2 플러스 d 이렇게 두 개의 수식을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해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새로운 x가 5라고 전달되면은 a에 5를 곱해서 b를 더했을 때는 만약에 0.2가 나오고 c에 5를 곱해서 d를 더하면 0.8이 나온다. 이렇게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거를 모아놓고 그래프를 그렸더니 그럼 이거를 확률값으로 보자는 거지.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생기더래.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은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불러요. 이 함수 그래프가 시그모이드예요. 다중회귀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데 소프트맥스라는 함수를 써요. 소프트맥스. 어찌됐건 이렇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수식이 있다라는 거는 얘네가 전부 수식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얘네들은 기계학습이라고 되어 있죠. 머신러닝이잖아요. 얘네들은 수학적인 공식보다도 컴퓨터 알고리즘에 기반을 해요. 물론 컴퓨터 알고리즘 자체도 더 깊게 들어가면 수학식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얘네들은 그래서 절편과 계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이가 최종 모형을 만들지를 않아요. 회귀식이라는 걸 만들질 않아요. 물론 요 KNN에서도 지금 얘기하는 거는 분류 분석에 하는 거예요. KNN 회귀로 가면 얘도 회귀식이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었던 그 모듈을 보면은 일단 분석 자체를 하는 기능이 있었고요. 이걸 통해서 성능 평가를 하는 함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결과 리포트하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맨날 우리가 그 독립변수 보고라고 했던 거. 근데 이제부터는 이 결과 리포트 기능은 호출을 안 해요. 호출해봐야 에러 나요. 왜냐면 개수가 없거든. 자, KNW 기본 코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사용했었던 모듈은 그대로 가져오고요. 이제 클래스가 바뀌어요.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이 아니라 K-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 뭐 자세한 원리는 그 내일 이야기를 하겠지만, 얘네는 데이터를 이렇게 좌표 평면에 펼쳐놨을 때 어떤 데이터 기준을 하나로 해서 가장 근접한 이웃, 이때 K라고 하는 매개변수를 잡아줍니다. 만약에 K를 3이라고 치면 가장 근접한 이웃 3개를 묶어요. 이런 식으로 옮겨가면서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가장 근접한 데이터를 이렇게 묶기 시작해서 이 결과로 그룹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수학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한다면 이때 근접한 거리를 측정해야 되는데, 이때 이 거리를 수학적으로 맨하탄 공식을 쓰느냐 유클리디안 공식을 쓰느냐의 차이예요. 유클리디안 거리는 직선 거리고요. 맨하탄 거리는 직각거리예요. 근데 이것도 뭐 아니면 도니까 그냥 그리드 서치 CV한테 던지면 되기는 해.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몇 개의 그룹으로 묶어주느냐. 그러니까 근접한 이웃의 개수를 몇 개로 잡아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데이터 가져오고요. 패키지 가져오고 데이터 가져옵니다. 자, 우리 로지스틱 할 때 맨 처음에 봤었던 데이터예요. 이거는 분류하면은 결과가 그냥 100%가 나와버리는 데이터였어요. 자, 데이터 전처리 갈게요. 자, 종속변수 라벨링을 하겠습니다. 라벨링 및 형변환. 자, 오리지널을 카피한 다음에 D는 0으로 J는 1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종속변수를 정수형으로 바꿨어요. 그럼 이제 분석 모형 돌려야죠. 자, 분석 모형을 돌리기 위해서 훈련 데이터랑 검증 데이터를 쪼개겠습니다. 자, 데이터 분리했고, 뭐 스케일링까지 안 가도 돼요. 이건 스케일링 안 해도 100% 나와요. 자, 이제 KNN 분류기 생성을 할게요. 분류 모델을 구현을 하겠습니다. K-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한테 전달하면서 적당히 원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해요. 자, 얘도 이제 n 잡스 파라미터가 있기는 해요. 이제 요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제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하면 내일 주요 파라미터는 따로 정리를 하겠지만 이제 레퍼런스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KNN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이게 기하학에 기반하기 때문에 좀 더 깊은 수학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fit 해갖고 훈련 데이터 주고 스코어 뽑으면 되죠. 앞으로 우리 수업에서는요,
앞으로 남은 진도는 이 훈련 모형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하이퍼 파라미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거에 소개만 합니다. 여기에 대한 깊은 이해는 수학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는 여러 번 얘기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독립변수 보고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얘한테 던져주면 돼요. 끝. 여태까지 이렇게 가려고 모듈에 그렇게 열심히 시간 투자한 거예요. 물론 여기서 R2 값은 볼 필요가 없어요. 얘는 로지스틱에만 들어가는 거라서.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모듈에서 로지스틱이 아닌 경우에는 제거하는 코드를 좀 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값들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이제. 이제 나머지 진도가 다 이런 식이야. 하루에 한 개씩 치는 게 가능하다는 거 이제 납득이 좀 돼요?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는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 겁니다 설명하고, 하이퍼 파라미터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얘기한 다음에 앞에서 봤었던 예제들 알고리즘만 바꿔서 해석해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배운 게, 자,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가 이제 우리가 처음에 했었던 게 로지스틱이었죠. 얘한테 이제 분석을 해라라고 할 때 여기서 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성능이 크게 바뀌는 걸 우리가 경험을 했죠. 그래서 얘가 결국은 0 아니면 1로 분류를 해냈다고요. 근데 여기에 오늘 하나가 더 추가된 거야. KNN이라는 걸 넣었더니 얘도 이렇게 데이터가 전 처리를 거쳐서 여기에 전달되면은 결국은 얘도 0 아니면 1이라는 걸 분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물어봐. 광산이 뭐가 더 좋아요? 데이터마다 케바케야 이게. 그래서 데이터 분석한다라고 하면 같은 데이터를 이거 다 해봐야 돼. UMP 생각하지 마세요. 짤 없습니다. 다 해보고 가장 좋은 거 비교해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석하는데 막 전처리하고 분석 모형 돌려서 최적의 전처리 형태를 찾아내는 거에 대해서 한 2, 3일이 걸렸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 최소 5배의 시간이 들어가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 투자하셔야 될 시간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기에 이제 앙상블까지 들어가면 시간이 더 들어가. 앙상블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것들을 하나씩 분석해봐서 얘네들 중에 가장 좋은 걸 비교해서 찾으세요인데, 나중에 앙상블이 들어가면 얘네들을 하나씩 다 해봐서 얘네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걸 만드세요가 돼요. 그게 앙상블이거든. 물론 알고리즘은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제 전처럼 알고리즘 하나 배우는데 거의 우리가 로지스틱하고 회계를 거의 일주일씩 했어요. 그 정도의 시간이 들질 않을 거라는 거지. 많아야 절반.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계속 고민했던 게, 과연 여기서 했었던 이 예제 데이터를 그대로 다 한 번씩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많이 했어요. 결과적으로 똑같은 이제 알고리즘만 바꾸는 거지. 아니면은 데이터를 또 새롭게 다른 데이터를 찾아서 그걸로 해보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러면 또 전처리 시간이 그만큼 들어갈 텐데. 똑같은 과정의 반복이야 이제. 이제 진도는 되게 빨라질 거야. 이제 빌드업 다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KN은 내일 탈 겁니다. KN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이 거리에 대한
어떤 그 거리 측정 방식을 쓰느냐는 크게 그렇게 영향이 많이 없고, 결국은 이 이웃 개수를 몇 개씩 잡느냐, 요거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얘는 그리드 서치 CV 걸어도 금방 끝나요. 그렇게 해서 아마 예상컨대 이 정도 끝나면은 빠르면 다음 주에 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조금 길어봐야 다다음 주 중반? 그쯤이면 아마 그냥 끝날 거야, 여기. 지도학습 알고리즘. 예, 녹화 끕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로요. KNN에 대해서 모듈화 해놓은 것만 코드 확인하고, 이제 얘가 잘 동작하는지 체크하고 끝낼게요. 두 개가 지금 같은 파일이에요. 같은 파일인데 여기 왼쪽 거는 우리가 전에 구현했었던 로지스틱 관련된 모듈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 로지스틱을 그대로 한 번을 복사를 했어요, 함수를. 그 다음에 수정을 한 거예요. 함수 이름 수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빠지는지 볼 거예요. 자, 교차 검증에 대한 CV 값 xtrain, ytrain, xtest, ytest는 당연히 똑같이 가겠죠. 그 다음에 교차 검증, 그리고 결과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어떤 항목을 출력할 것인지. 그 다음에 다항 분류일 때 우리가 ROC 커브 그리기 위해서 OVO와 OVR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봤었거든요. 그거를 구별하는 문자열. 그리고 러닝 커브 출력하는 거. 요거까지는 동일해요. CV, 히스트, ROC, 그 다음에 PR 커브 그리는 거, 러닝 커브 그리는 거, 그 다음에 멀티 클래스 출력하는 거. 순서가 바뀌어 있네요. 이거 조금 이따 순서 바꿀게요. 순서 맞추게. 자, 근데 종속 변수, 독립 변수에 대한 보고는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리포트 관련된 변수는 빠져 있어요. 네, 리포트 관련된 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코드를 그대로 한번 복사한 다음에 일단 요거 제거해야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요 솔트라고 하는 이 옵션이, 요건 제가 설명을 안 했었는데, 그 독립 변수 보고할 때 V라고 값을 주면은 그 VIF 값이 큰 순서대로 정렬하고, P라고 하면은 P밸류 값 순서대로 정렬해서 출력하는 기능이에요. 크게 중요한 거 아니라서 요건 제가 얘기 안 하고 넘어갔었고요. 여기 순서만 바꿉시다. 여기 멀티 클래스에서도 기본 값은 똑같이 맞춰주는 게 낫겠네. 자, 그래서 여기 로지스틱 회계 분석하고 결과 수행한다. 뭐 다 똑같죠? 네, 주석 순서도 똑같이 맞춰주고. 자, 주석은 파라미터에 따라서 맞추시면 되고요. 자, 자동줄 바꿈 해제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차 검증할 때,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찾을 때요. 파람스가 없다면, 파람스에 대한 기본값을 일단은 n 네이버스 요거 하나만 놨어요. 여기 들어가 있는 값은 3, 5, 7이에요. 기본값은 이렇게 해놨어요. 내일 여기에 몇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추가적으로 늘릴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는 각각의 모형별로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가 존재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이퍼 파라미터 부분 바뀌고요. 그리고 모형 이름 바뀌겠죠. 여기는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K 네이버스 클래시피케이션이고. 사이클런이 되게 좋은 게 이렇게 클래스와 하이퍼 파라미터만 바꾸면 EU 코드가 다 동일하게 전개돼요. 그래서 EU 코드가 다 똑같고요. 다 똑같아요. 성능평가도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독립변수 보고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 요거 빠지는 거죠. 그럼 앞으로
나머지 분류 분석에 관련된 모듈은 이거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랑 클래스 이름만 바꿔치기 하면 다 돼요. 이것만으로 나머지 5개 알고리즘을 다 거저먹을 수 있어요. 자, 모듈 코드 업데이트 했고요. 이제 모듈화 만들어 놓은 거 호출해 보면은 우리가 했었던 그대로 한 방에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 분석 알고리즘마다 모듈 함수 복사한 다음에 파라미터 기본값 세팅해주는 부분이랑 알고리즘 클래스 이름만 계속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수업 초반에 제안을 저한테 해줬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코딩하면 어땠겠느냐고. 아마 이거 내가 그 코드를 어디다 버렸지? 잠시만요. 이건 아니고 이건 라이트 BGM. 여기 있다. 이거는 그냥 파이썬 코드예요. 그렇지 않아 아까 다혜님이 이제 콜백 함수 알겠다 그랬으니까 이거 이해하겠지. 자, 콜백 함수에 대한 얘기예요. 함수를 일단 하나를 정의를 했어요. 이 함수가 사이클런의 머신러닝 알고리즘 클래스를 가정한 거라고 칠게요. 그럼 얘를 호출하려면은 이 헬로라는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면서 파라미터 보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함수를 하나 또 만들어 볼게요. def 월드는 a, b, c, d 그 다음에 return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자, 이렇게 함수를 만들면 우리는 이걸 호출하기 위해서 월드 10, 20, 30, 40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듈화 방식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알고리즘마다 이렇게 함수 따로 만들고 호출 따로 하는 건데 전에 저한테 이제 제안을 해줬던 게 do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여기에 파라미터를 별표로 받겠다라는 건, 별표가 2개 붙었다라는 거는 여기에 전달되는 게 이제 그 딕셔너리 형식이면 키와 값 형식으로 받겠다는 얘기예요. 리스트가 아니고 딕셔너리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일종의 딕셔너리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do라고 호출하면서 파라미터를 이렇게 쪼르륵 이렇게 전달하면 CD, E는 5, F는 6 이렇게 전달하면은 이 파라미터 전체를 KRGS라는 딕셔너리로 받아요. 위에 거 실행 안 했다. 이렇게. 그래서 만들고자 하는 모듈의 최종 형태는 첫 번째 파라미터는 콜백 함수야.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딕셔너리로 받아. 그래서 C, B한테 얘네들을 이렇게 통째로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이스를 호출하면서 호출하고자 하는 이름과 A와 B를 이렇게 전달하면 여기서 하는 게 나이스가 지금 C, B로 오는 거잖아요. 헬로가.
헬로가 C, B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다시 치면은 헬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하고 B를 고스란히 딕셔너리로 받아서 여기 토스했으니까 A는 1, B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실행해서 이렇게 호출하면 3 나오고, 나이스로 호출하면서 월드라고 하고서 C는 3, D는 4 이렇게 주면은 이 안에서 이제 이걸 출력하는 거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를 내가 호출하고 싶은 알고리즘과 적당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여기서 그리드 서치 CV 하는 걸 여기서 구현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 그리드 서치 CV 하는 걸 가정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for i in range 0부터 10까지. 이렇게 하면은 이 나이스의 역할은 뭐가 되겠어? 전달받은 콜백 함수를 여러 번 호출하는 걸 이제 목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전에 이렇게 해서 모듈화를 해놓긴 했었거든요. 싱글 ML이라 그래서 모델 이름과 XY 받고 뭐 하이퍼 파라미터 받아서 여기서 교차 검증만 하는 거. 그리고 그리드 ML이라 그래서 그리드 서치 CV 해서 내가 알고리즘 이름만 전달하면은 요 이름을 콜백 함수로 써서 만드는 거. 이렇게 해놨었는데 이게 좀 코딩상의 난이도가 좀 있는지 이렇게 했을 때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직관적으로 하나씩 다 만들 계획이에요. 조금 지금 얘기했던 거는 좀 프로그램적으로 파이썬적으로 이게 일종의 함수 포인터 같은 개념이라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잠깐만 보여드린 거고요. 우리 수업에서는 요거보다 좀 쉽게 짤 거기 때문에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고 여기 고친다. 이렇게만 잡아갈 겁니다. 자, 녹화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요거 그 KNN 모듈 완성한 거 요거까지 완성하시면은 오늘 진도는 마무리고요. KNN에 대해서 나머지 하이퍼 파라미터 찾아보는 거는 이제 내일 좀 더 진행하도록 합시다. 코드 올릴게요. 자, 올라갔어요?